어제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1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한 3,058명 정도가 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매년 400명씩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 조금 넘는 증원이죠.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400명 중에 300명은 의무적으로 최소 10년은 지역 근무를 해야 한다. 즉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300명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공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선발을 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이 발표된 후에 병원의 경영자들이 모인 병원협회에서는 찬성, 의사들이 모인 의사협회에서는 반대.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의사가 나와 계십니다. 찬반 입장을 잘 듣고 여러분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증원안에 찬성. 저희는 부분적인 그런 찬성이죠. 부분 찬성. 예. 제가 전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아니 숫자 부분에서는 늘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있어서는? 증원하는 것은 네.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방법론정에서 근데 이번에 나온 방법론들이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증원은 찬성인데 방법은 좀 다른 걸 구상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성종호입니다. 의협에서는 증원 자체도 반대인 거죠? 예, 그 의협에서는 의과대학 입학 증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시죠. 예. 자, 그럼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우선 정영준 위원장님, 증원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 이유. 일단 정확하게는 저희 이제 활동 임상의사가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예, 많이 부족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장 지금 이제 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의사 양성에 특히나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했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 코로나 국면에서도 당연히 공공의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필수의료 부분에 지금 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개선을 또 할 거기 때문에 맞춰서 이 정도 수준의 증원은 해야 된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의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인수. OECD 기준이 1,000명당 이제 의사 숫자인데요. 네. 저희 보통 평균이 한 3.4명인데 평균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제 2.4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 예. 그런데 그 숫자 안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근데 기분 좀 나쁘실 수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0.6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필수 의료라고 부르는 것이나 만성 질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은 이런 동종요법 비슷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기능할 수 있는 의사는 더 작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의협의 성종호 이사님. 예. 아니 OECD 평균에 비하면은 진짜 못 미치는 건데 왜 증원에 반대하실까요? 그 지금 정부라든가 일반 그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OECD 이제 평균 중에서 국민 1,000명당 의사수 그걸 이제 PPR이라고 하는데 PPR의 숫자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지표 자체에 저희들은 이제 의사 수의 적고 많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 그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의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생산성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지표이거든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고 근무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자체가 그 PPR에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예. 어떤 나라에서는 의사들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환자 보는 양도 되게 적거나 그런 게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좀 것이죠. 오래 보고 오래 근무하고 그렇죠. 많이 본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각 나라의 어떤 그 사회 의료적인 그 제도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건 의료 인력들이 과도하게
노동을 해야만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부가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없이 얘기되기 어렵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사의 질적 수준이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질적 수준. 예, OECD의 어떤 국가들 중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된 국가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PPR이 높고 낮음이 의료의 어떤 질이라든가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OECD 통계에서는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도 뭐 많이 그 통계들이 있는데 의사 1인당 국민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감당해야 될 국민의 숫자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는 인구가 것이죠. 줄어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세요? 아직까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죠. 의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 지금 인구가 줄어든 건 2019년 12월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통계청은 한 10년 후부터 줄어들 거라 그랬는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 통계는 순전히 OECD에서 얘기하는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그 숫자만 가지고는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특히 지역 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럼 지역 안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이 만들어낸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무슨 어떤 말이냐. 곳에 가면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어서 뭐 한참을 차를 타고 가서 출산을 하고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 그럼 산부인과 분만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 받아주세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충분히 동의가 가능한 말씀이고 뭐 산부인과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산부인과 그쪽에서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출산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할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배치 문제인데 예. 배치 문제는 사실 한국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니까 OECD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한국의 의료 공급이 되게 민간 공급입니다. 얼마나 민간 공급이 심하냐면은 예, 우리가 예. 이제 미국 같이 이렇게 영리병원도 허용해주고 이런 시장화돼 있는 의료라고 하더라도 네.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한 25에서 한 27% 정도는 되는데 한국은 지금 거의 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병상에서. 공공의료가.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네. 당연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부족한 것이고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10년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제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숫자 문제가 아니라 네. 이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그런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부분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세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지금 한국 의료의 상태에서만 딱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 사실은 이제 시장 주도 문제에서는 당연히 임금을 많이 주고 조건을 좋게 하지 않고서야 민간 의료기관에서 그런 곳에서 이제 좋은 선생님을 유치하거나 모셔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의료 취약지나 이런 것들은 다 공공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면 예. 당연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틀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맥락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증언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안배가 부족하다. 뭐 요거 일단 동의하시는 거고 예. 억지로 그쪽에서 보낼 수는 없으니 공공의료로 그 영역을 메워야 하고 그러려면 증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자, 의사협회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우선 저는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를 합니다.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저는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의료기관들은 그걸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든 국공립 의료기관이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다. 의료와 영리의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에서도 의료 행위 자체는 그냥 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강제 지정대로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거부를 할 수도 없고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도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공의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는 정확하게 보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 취약지에 있는 지방의료원조차도 산부인과의 어떤 분만 취약지이다 하더라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아, 지원이 너무 적다. 예, 예를 들면 1년에 분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을 할 때 정부하고 지자체가 1년에 5억을 지원을 하는데요. 예, 예. 그걸 가지고는 지방 의료원조차도 분만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지금 400명을 매년 증원을 해서 300명은 10년 마치 군대 의무복무처럼 10년은 무조건 지역에서 근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네, 지역 네. 인재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 의협의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강제로 10년을 묶어두는 방식은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법 쪽에서도 상당히 위헌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이미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건데도요?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원칙을 예, 예. 현저하게 위반한다라고 법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얘기가 아니라 법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좀 가난할 때 그때 의사 수가 부족할 때 한지 의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지 의사. 한지 의사?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 한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진료도 예.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히들 그냥 지역에서만 쉬운 말로 하는 뭐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게끔 하는 예,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 때 뭐 예를 들면 그 보조하던 사람이 의사면을 받아서 너는 예, 그 예. 지역에서만 의사를 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 의사 제도는 어찌 보면 저희들은 한지 의사, 그다음에 이류 의사로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에 대해 반대한다 예, 그 반대합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정형준 위원장님. 정형준 위원장님은 증원에 대해선 찬성하는데 이 방향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좀 부족하다. 지금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역 할당 이사제 찬성이고요. 당연히 네, 그 네.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지역 할당 이사는 최소 전문의가 되고 나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 자체가 사실은 공공의대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의과대학에서 사실은 그 어떤 수련을 하고 네.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고요. 뽑을 때부터 지금 아예 지역 네. 인원을 따로 뽑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 안은.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위헌 조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사관학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육군 사관학교 가시면 당연히 군대 10년 의무 복무해야 되는 거고 네. 중간에 뭐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의사면허 박탈한대요. 중간에 그만두면. 뭐 그 부분까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장학금도 토해낸다 이렇게 예,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핸디캡은 강력하게 이제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 그런 이제 조건으로 뽑았으니까요. 그런 이제 조건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 계획은 사실은 지역이사 300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수련 과정을 포함해서 사실은 10년 의무 복무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 포함 10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 담당이라고 하는 소아외과라든가 예, 외상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 요즘에 펠로우라고 하는 전임의를 또 2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에 전임의 2년을 하면 7년을 예.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끝나고 4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3년만 더 하면 3년만 되는데 더 하면 그 되는 3년조차도 요즘에 이제 추세가 또 임상의사로 대학병원에서 이제 낮은 돈을 주고 예. 이제 교원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의사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의 이제 생각은 애초에 두 가지 문제,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 근무하는 문제랑 네네. 두 번째는 공공의료 기관에서만 예. 강제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규정해서 일하게 하는 부분이 두 개가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 사립대 병원에서 사실은 10년간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제 전공의 특별법으로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이 이제 산업 예비군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이런 특징으로 이것이 지금 변질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저희는 이 부분을 강화를 해서 예. 전문의가 되고 나서 최소 10년 이상 더 세게 의무복무해야 하자는 되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더 세게 하자.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지방 사립대 병원에 그냥 사람만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더 세게 가자는 말씀이시고 의협은 뭐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반대하시겠네요. 예, 그 아무리 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과다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회의 어떤 기본적 가치, 기본적 이념을 우리가 위반하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헌법 정신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합의의 과정과 국민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요 불균형의 어떤 대접을 받지 않는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면 그 법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추진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사제라든가 공공의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의사로서 활동할 때의 문제점. 우리가 잠깐만 제가 그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요. 교육의 문제, 의사로서 활동할 때 문제점이 있단 말씀은 그러면 의료의 질적 저하가 올 수 있다. 그걸 지적하신 맞습니다. 건가요? 서비스의 저하?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과 의사로서의 어떤 진로의 문제입니다. 그 교육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단지 의과대학만 설립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의과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에 한 20년 정도가 가야 그 의과대학이 제대로 된 의과대학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얘기시고요. 20년은 교육기관이 운영이 돼야 좀 그게 노하우가 이제 쌓인다? 제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예. 그리고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그냥 아무나 부속병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교육 인정평가를 거쳐야만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서도 그 1년에 최소한 2,800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만이 겨우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교원 양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사립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적절한 그 교수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거는 그 대학에서 교수 요원을 선발할 수도 없고 할 사람조차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정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열어놔도 거기서 수련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일 거다. 이 부분.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섞여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지역의사제는 사실은 대부분 지방에 현재 트레이닝 가능한 이 사립대 교육병원에다가 위탁하는, 그러니까 증원해주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그럼 부산대병원. 국립대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40명에서 49명 정도 되는 적은 의과대학이라고 하지만 조그만한. 대표적으로 울산대 의대가 지금 정원이 40명 정도입니다. 40명. 그러면 울산대병원이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 당연히 교육병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울산에 울산병원이 있고 울산대병원이 있고 또 강릉에 강릉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수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 부분을 하고 지금 이게 이야기가 섞여서 지금 진행이 되면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공공의대가 이제 신설하는 공공의대 부분의 이제 부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지역의사제에서 그 사립대에다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육 부분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100명 따로 공공의대 만들어서 따로 100명을 양성한다. 그 부분만 교육이 걱정이신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어떤 의과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아산병원이든 그다음에 삼성의료원이든 아주대병원이든 실질적으로 임상은 병원은 크지만 기초에서 가르칠 교수진은 충분한가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공공의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지방의 국립대, 예를 들면 소규모의 어떤 국립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 사립대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항에 일정 부분 처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충원을 해가지고 교수진 충원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재단에서 할 문제이겠죠. 그 대학 재단에서 왜 그걸 안 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이제 대학 측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분명히 의료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재단이라든가 국가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제 그거는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자면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명확합니다. 가 우려된다는 말씀이시고 정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30초 지어주시겠어요? 이제 의료질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대 건을 지금 이야기를 더 꺼내면 사실 병원도
그 의사 양성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을 두고 사실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네. 교육 내실화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도 더 많은 의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동돼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부족하다고 한 것들 그럼 지원 팍팍 해서 가면 된다. 왜 못하냐 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이신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의사제가 네, 사실은 사립대 병원들의 어떤 그런 인원 충원으로만 예. 활용될 공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예. 사실은 이런 TO가 늘어나게 되면 예. 거기에 맞춰서 기초 임상 의사랑 같이 늘어나야 같이 된다. 늘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 그 교원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편법으로 또 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대가 다 설립될 때까지는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방의 국립대학에 예.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걸로 30초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혹시 밥그릇 걱정해서 그러는 건 아니냐 이 질문. 밥그릇 걱정. 저는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라서 예, 밥그릇 이사님은 걱정할 필요 그러시지만 없고요. 의사 수가 늘어나면 2008년 공단에 있는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 공급이 제한돼야 된다.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의 제일 큰 요인이다. 1990년대 의대생의 정원이 대폭 증가됨으로 해서 2008년 이후 몇 년에 걸쳐서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2000년 이후 의약분업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대폭 늘어난 것에 네, 대해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1990년대 김영삼 정권 때 상당히 의과대학 늘었죠. 정원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줄어든 것이지.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좀 영리적인 서비스 뭐 이런 게 경쟁이 늘어나면서 의료비가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의료에서 영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 영리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진 않고 화두를 던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